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기본법 두 번째 시간으로 벌칙과 과태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문제 정도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 3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벌칙하고 과태료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벌금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법상으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벌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에 남게 되겠죠. 벌금은 남게 되고,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벌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5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력을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이때 위력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겠죠. 이걸 사용해서 소방대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방해했다. 소방대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의로 방해를 했다.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방해했다. 즉, 화재 진압을 방해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방대의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 쓸모 없게 만드는 거죠.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그러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출을 하는 일, 불을 끄는 거나 불을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 소화전을 의미하겠죠. 소화전,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방해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어찌됐든 화재를 방해하거나 인명구조를 방해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강제 처분입니다. 그래서 강제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3년 3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않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물 내에 휘발유가 있다. 휘발유통이 있다. 그러면 이 휘발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밖으로 빼야 되겠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조 2항과 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2항과 3항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2항의 내용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방 대상물하고 토지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했다 혹은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재빠르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활동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붕괴, 낙하 등의 우려가 되는 고드름이나 나무나
위험한 구조물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이러한 것들을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하고, 집안에 위험한 동물, 벌 등이 들어와 있다. 이때 119에 전화해서 포획하거나 퇴치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의 끼임이나 혹은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다. 이때 위험을 제거하거나 구출하는 활동, 그리고 전기가 끊어져서 비상전원이 필요하거나 조명이 필요한 경우에 119에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소방관이 와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초기 소화를 하지 않는 관계인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 명령을 위반하고 긴급 조치를 방해하며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 사용 조작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마찬가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자주 보시면 되고, 3년 3천만 원은 강제 처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년 5천만 원은 화재랑 인명구조와 관계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년 5천만 원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소방대가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 어떻게 방해한 경우죠? 그렇죠. 고의로 방해한 경우에 5년 5천만 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말이 있죠. 생활안전활동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확인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강제처분이면 뭐라고 했죠? 3년 3천만 원. 따라서 X. 2번 문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는 관계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나요? 100만 원은 맞죠? 생활안전활동에 나왔던 그 부분이죠. 과태료 맞나요?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다. 답은 X입니다. 두 번째, 55조에 나와 있는 양벌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이라는 것은 양쪽 다 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당연히 그 행위자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이와 관련된 법인, 개인, 즉 사장에게도 벌금을 과한다는 게 양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양벌 규정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고 벌금형만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과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하단에 내용이 나와 있죠.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재에 관한 통보죠. 화재 등의 통보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를 위반했다. 그리고 구조구급에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19 거짓 신고가 되겠죠. 자, 119 거짓 신고. 예전에는 거짓 신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과태료가 늘어났습니다. 거짓 신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9 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500만 원, 최대 500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조 2항을 위반하여 라고 했는데 하단에 나와 있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에 알려야 되겠죠. 마찬가지 화재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반해서 알리지 않았다. 그냥 도망가 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죠. 소방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출입을 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고의가 아니라 지장을 준 자,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내 차가 갑자기 엔진이 정지돼서 멈췄다. 이건 고의가 아니죠. 고의는 아니지만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줬죠.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방안전원을 사칭하거나 한국 119 청소년단을 사칭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우리 학교에 119 청소년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3년도에 창단이 된 청소년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단은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에 필요한 상황을 땡땡으로 알린 사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19 거짓 신고에 대한 설명이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알린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고의가 아니죠. 하지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 OX 문제 양벌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당연히 형벌이 가해지겠죠.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중복 제재가 아니라 양벌 규정이라고 하겠죠. 답은 X. 양벌 규정이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벌금형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O. 세 번째, 100만 원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지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본 적이 있죠? 파킹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소방차 전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주차를 하거나 전용 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인데 앞에서 이 내용 봤죠? 시장이나 목적 건물이 밀집, 공장 창고 밀집, 위험물 처리 저장 시설 밀집, 석유화학 제품,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이런 경우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이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가 출동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불을 피우거나 해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했다. 과태료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했다. 그렇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 OX 문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앞에서 설명했었죠.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답은 X. 업무시설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하게 했다. 20만 원. 소방차 출동 20만 원 맞지만 업무 시설이 아니죠. 답은 X. 어떤 시설? 이런 시설. 사람이 많은 지역, 시장 지역, 그리고 뭔가가 밀집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소방 자동차가 출동했다. 이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의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